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3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한번 더 할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다.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 같지만은 이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그 돈에 대한 돈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시대, 우리 시대, 인류 시대에 이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어떻게 변형, 인류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변화,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을 하려고 하죠.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예측이라는 것은 일기예보처럼 예보를 한다, 예측을 한다. 그럼 뭔가 그 예측된 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예보한다 말 못하는 거고 예측한다 말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현재적으로 그런 거예요. 현재 일고 있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모든 어떤 정치가들이든지 나름대로 이 돈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한다면 돈에 대해서 예측한다. 인류 전체가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고 예측을 한다면 그 예측에 대한 보장, 신뢰도, 즉 정확도, 예측한 대로 맞다. 일기예보처럼 일기예보 정도 수준이는 맞다. 안 그러면 일기예보도 아니고 어떤 건 사고 지진 나는 확률로 맞아간다. 안 그러면 태풍 불어올 확률로 낮아간다. 이렇게 낮으면요, 이 경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돈이란 게 분명히 실체 있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경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런 분명한 구조가 있는데, 이게 정밀도가 낮다, 정도가 떨어진다. 그럼 예측이란 말이 안 맞죠. 지금은 다들 예측이라 하지만은 그 예측이 현재에 하는 예측이 맞을 수 있는 예측이 있느냐? 저는 분명히 단언하지만은 100% 맞지 않다. 100%. 그만큼 저는 이 돈에 대한 이런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 분명한 방향은요, 맞을 수가 없다 이거죠. 맞을 수가 없다. 왜 맞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느냐, 말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경제에 대해서 경제통이다, 나는 이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돈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정치를 해도 나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정주영 회장도 있잖아요.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이라고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는 지금 성남시장, 현재 시장이에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경제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일련의 행보들, 분명한 거는 그렇죠. 확실한 거는 작년이죠. 2016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뭐 갖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느냐? 돈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왕이라, 미국에.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거부가 됐다. 그래서 경제를 잘 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지지율이 전혀 없더만 나중에 막판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지금 대통령 1월달인가 2월달에 취임식한다고 지금 대통령. 이런 녀석. 경제를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 이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내가 경제에 대해서 분명히 잡고 있으면 뭘 놓고 정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예측하는 것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정확한 걸 갖고 그거다가 보조를 하려고 어떤 그 보완 장치를 하려고 정치의 방향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안 맞단 말이지.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그 징계인데 뭘 갖고 지금 경제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돈에 대한 흐름이 분명한 어떤 선이 쫙 있어가지고 저들 하면 예측이 돼 하고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분명한 어떤 그게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느냐? 아무도 주목 안 해. 아무도 주목 안 하는 여러 요소들이 지금 현재 돈하고 가족, 돈, 가족. 우리가 지금 여기 돈, 가족, 국가 이 개념이 같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같이. 국가는 국가대로 했고 돈하고 가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같이 이제 하나 이어서 이 돈이 통해서 가족의 형성, 가족의 변화, 그래서 돈을 자꾸 좀 물려주는 거, 이런 구조. 지금은 그것이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련히고 막 그래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국가라 하는 또 한편으로 정치적인 상황, 이 상황을 보는 거죠. 국가는 단지 정치에 대한 것만 이야기 아니죠. 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 사회를 총칭해서 국가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구분하면, 엄밀히 하면 구분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국가라는 개념으로 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가족과 국가, 가족과 국가, 가족은 어찌 보면 뭐 참 쉽게 형성되는 것은, 가족은 뭐 내가 가족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가족 이루는 거, 그냥 가족 형성되는 거, 관계를 맺는다, 구성이 되어진다, 나로 중심에서 되어지는 거, 뭐 언젠가는 그래 되겠지. 우리는 그래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가족이 변해온다는데, 변해오는 가족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족 하면은 나도 지금 현재 가족이고 또 내가 가족을 이루어가는 건 분명할 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야. 별로 내가 가족 구성하는데,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데 내가 별로 기여 안 해도 그냥 나는 자연히 갈 것 같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분명히 변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는 앞으로는 계속 변해갈 건데, 나는 그 속에서 내가 뭐 가족, 지금 생각하는 가족 이 개념 뭐 바뀌겠나? 이렇게 보는 이런 요소들. 또 국가를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면 국가에 소속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당연히 한 사람이 태어났다 존재한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국적이 반드시 부여될 거다. 국적 부여되는데 뭐 전혀 뭐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람이 태어났는데, 누구든지 태어났는데, 태어난 사람이 국적이 없이 떠돌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국가는 그냥 자연히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돈이란 뭐예요? 누구나 돈을 다 인식을 하는데,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달려들어요. 내가 돈을 벌겠다 하면 돈이 들어올 것처럼, 나도 사업을 해볼까? 나도 직장을 가지면 지금 어떤 공부를 한다, 어떤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을 겪으면 돈이 들어오는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이걸 겪으면은 뭔가 사업을 통해서 번창이라 하는 어떤 그 요소가 주어질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은 하죠. 실제로 맞닥뜨리면요, 직장 구하기 힘들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돈 이렇게 형성한다는 게, 돈을 이렇게 정리해서 관리한다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막상 되면요 못 구해요. 직장도 못 구하고, 사업을 하면은 부도 나는 이런 얘가요 뭐 뻥뻥 터져요. 그럼
지금 요 요소에서 이게 돈도 내가 벌려고 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요소도 내가 가족의 관계, 가족 구성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가지 않고 낸 자연이 주어지는데, 자연이 주어지는 건데 가족이 어느 날 풍지박산이 되고 와야 되는 이런 요소, 국가도 어떤 전쟁적인 요소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국가가 붕괴되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난민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주변에 막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가 돼. 내 이야기. 너무 이야기 아니라 분명한 조선. 그러니 이런 가족 단위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의 국가라고 한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 자체의 관계를 돈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내용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 내용인데, 이 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그리고 이거 가족하고 국가라는 이 개념을 이래 두고 연결해서 돈하고 연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5가지, 아니 4가지 이야기했죠. 4가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건 그랬죠. 재벌 스스로 후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꺼내. 재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이제 들렸다. 내가 한 사람이 재벌이 됐다. 그런데 이 재벌이 가진 돈이 내 후손에게만 넘어갈 돈이라 해서 후손에게 넘긴다? 이런 아이디어, 이것 자체가 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의 요소고, 돈하고 구조가 다른 내용으로 어쩌보면 자기 자손들을 돈하고 얼매는, 억지로 얽으면은 그건데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가진 이 돈을 넘겨주지 않아야지, 이것이 필요하다. 돈에 대한 자세에서. 2번째, 재벌이 이렇게 하려면 힘든다. 2번째, 재벌이 후손들에게 넘겨지지 않는 구조가 되는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사회적인 장치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요새가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사회적인 장치 없이 그냥 재벌이 어느 누가 말이야, 자기가 벌어온 돈이라 했는데 싶은데 그걸 자손들에게 넘기지 않고 사회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거 해라, 그거는 말이 안 맞네. 그러니까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장치, 단위 사회의 장치, 안 그러면 어떤 국가 내에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해놔야, 그 다음에는 하고 안 하고는 본인한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에 대한 이런 걸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3번째, 재벌 스스로 후손에게 넘겨지지 않고 어떤 이 돈이 유통을 시키는 과정으로서 이 돈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또 그런 장치를 만들려면은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3번째 할 때는 여기는 돈 없는 사람이 주체를 해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가야지, 돈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못 만든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만 주면 그냥 홀랑홀랑 넘어가는 그런 자세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줘도 돈 없는 사람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유통시키려고 할 때 그 장치적으로 정말 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어떤 길목이나 이런 데 지켜서 있는 게 있어야지, 돈 없는 사람이 그런 장치를 만든다? 돈이 흘러가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저거 내한테 주는 것 같아서 쏙쏙쏙 받아가 봐요. 그건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 그런 장치 같으면요, 재벌들이 돈을 안 남기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란 말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은 돈 없는 자를 계속 고소하면서 그 장치 자체에 대한 하나의 좀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분명히 뭐 논리는 맞을 것 같은데 야 그럼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어지겠죠. 일단은 그런 거 그 부분은 나눴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한 거지만은 이게 재벌하고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서로 간에 공존,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 아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돈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뭐 비교라든지 이런 의식이라든지 왜 너는 돈이 없지 하는 거, 그래 돈 많은 사람 보고 왜 너는 돈 많아? 나는 돈 없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대적인 비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 서로 인정을 해야 돼.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도 돈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잘 관리해라.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없는 사람들이 많아야, 돈 없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야 돈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견제도 아니면서 서로 공존되어지는 상황을 인정하는 이런 구조가요. 공존성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네 가지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요 다섯 번째 우리가 좀 들어갔는데,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에 이제 이어져서 뭐 다섯 번, 네 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이야기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있는데, 한번 다섯 번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념이라 하는 어떤 인류 전체가 공통적인 이념, 이 돈에 대해서, 적어도 돈에 대해서 관계되어지는 돈하고 가족 개념, 돈하고 국가 개념, 가족과 국가 개념, 그러면 또 인류사 전체를, 어떤 역사 전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이념 자체를 정립을 하는데 통일화시키는 통일. 자꾸 이제 이건 교화를 시킨다나요? 자꾸 바꿔야 되겠죠, 이런 말은.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 다른 사람들에 자꾸 알려야 돼. 이런 내용들을,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은, 전도지만은, 또 한편에 인류사의 전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대로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것도 일종의 전도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바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딱 바칠 때는, 이게 하나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과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 이런 이념, 말을 언어로 하는데 어떤 공통된 전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인류 전체의 어떤 복지, 인류 전체의 어떤 평화, 인류 전체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말을 한다. 말을 우리가 전달한다 할 때, 이념을 전달한다 할 때, 이것이 일종의 전도라고 하는 이런 언어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어떤 언어가, 우리가 어떤 이념이 전달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돈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차피 변해가고 있어요. 옛날보다도 지금하고는 분명히 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족이 분명히 변해간다. 국가도 경제 자체가 굉장히 꼭 국적 자체에 대한 취득이 굉장히 어렵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변화되는 요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고 돈이라는 것이 그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돈이 가족한테 분명히 넘겨가는, 이 돈은 어차피 내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누구든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 돈이요 다음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재벌로 불리는 이런 내용보다도 또 한편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불리는 국가 단위 어떤 차별, 어떤 재벌 또 빈부, 이 격차에 대해서 차별하는, 인간 차별, 국가 차별하는 이런 사회를 나타내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돈 때문에 그래 할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오히려 돈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단위, 가족 단위를, 가족 단위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개인이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가족이 분명히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단위를 국가 단위의
그까지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내가 살고 있는 당대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개념, 이런 이념, 이런 개념이 발달돼서 하나의 이념으로 형성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공통식 공통, 이 개념 자체를 인류가 공통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런 것이 시간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가능할까 안 갈까 이거는요 장담 못해요. 여기에서 추정하는 그게 정말 그렇겠다. 국가 단위로 좀 전 국가가 달라들기도 하고 또 국가 단위에서 영향받아서 이웃 국가에 달라들고 이러면은요 어쩌면 굉장히 빠를 수가 있고 또 이것 자체를 외치는 것도 결국 뭐 한두 사람 외치다 보면은 뭐 그냥 지하도 막 꺼져가고 국가적으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것 자체가 꽃이 못 피면은 한참 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운동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말씀했고, 여섯 번째는 돈에 대해서 돈으로 인해서 가족을 어떤 전 인류를 공통적으로 하는데 돈이 결국 그래서 그 인류 전체를 가족으로 할 때 돈이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지도록 아니면 인류 전체의 어떤 가족화하는데 인류 전체를 가족하는데 돈으로 가지고 구심점을 모을 수 그렇게 개념화시키고 이념화시키는데 하나의 사람들을 어떤 층을 나눠서 어느 층을 우리가 타겟을 하면은 그것이 가능하겠다. 인류 전체가 한 가족의 개념으로 만들어가는데 어떤 층을 타겟을 해서 어떤 일을 하면은 되겠다 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다면요. 노년층에 대한 배려. 어릴 때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보면은 부모들이 힘이 있을 때 한 개인에 대한 생존에 대해서 부모들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들이 지원을 하고 또 생업에 대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층이 되면은 자식들은 열심히 또 자기 자식들 막 살리려고 하고 막 현업에서 생업에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인류 전체의 어떤 숫자적인 요소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하고 기름하고 그 차이처럼 물에 떠있는 기름처럼 물하고 어울리지 않는 같은 인구수에는 분명히 들어가는데 부피로 볼 때는 분명히 인구수에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어디 노동력이나 안 그러면 보호 대상이라든지 국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막 집중해서 양성시킨다. 그래서 국가가 융성해야 된다. 이 사회 단위가 튼튼해진다. 라고 하는 타겟으로 볼 때는 제외되는 그 층이 바로 노년층이잖아. 노년층. 근데 노년층 자체를 예를 들어서 노년층을 없애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노년층 자체에 대해서 무용론을 통해서 뭐 어떤 가두 덧버려가지고 뭐 어떤 감옥소에 다 집어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요양소 집어넣고 강제로 집어넣고 뭐 별걸 한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것도 가족이 걸리잖아요. 응? 노년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있는 아들, 딸들, 손자들의 가족들이 딸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 문제가 있잖아요. 가족 문제가 걸린다. 그러면 돈을 통해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년층을 타겟을 해서 전 인류의 어떤 가족화 이런 것이 하나의 인류 전체를 가족하는데 구심점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사회 시스템, 안 그러면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어찌 보면요 효율이 없는
돈이라고 하는 이것을 쓰는데 가장 비효율적으로 돈 쓰는 데가 또 노년층이잖아요. 응? 이거 뭐 생산성도 없잖아요. 그래도 자손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닐 거고, 응? 어떤 노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만 채우는 거예요, 숫자만. 응? 분명히 이거는 지금 각국에서 안고 있는 어떤 노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체 이걸 다 모아서 인류 전체가 이걸 갖고 모아나고 보면요, 이거는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느냐. 이제 여기가 어찌 보면 인류 전체가 하나의 인류로서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전 인류가 합심해야 되는, 또 전 세계 돈이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유통만 되면은 이 돈만 유통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뭐 잘 산다, 서로 간에 뭐 못 산다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잘 산다 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유통만 되면 되는데, 이 유통 과정에서 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떤 이 요소를 풀어간다. 또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노동력, 요거 대해서 반응되어지는 요소에 어떤 이 서로 돈을 유통시키면서 노인들에 대한 이 참 부양 관계를 잘 형성시키는 이런 요소, 이런 정책.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 한 6가지 이 내용이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어떤 모델하고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이야기, 지금까지 한 6가지 이야기한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만약에 방향이 분명히 이래 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한 6가지 정도로서 탁탁탁 줄여서 전체 인류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을 하나의 유통시키는 어떤 고리를 어떤 창구로 만들어 간다면은, 그렇게 되면요, 분명한 거는 돈을 예측할 수 있죠. 분명히 방향이 있고 하니까 어떤 인류 전체가 또 어울리는 거고, 인류 전체가 한 방향으로 어떤 나아간다면은, 그러면 전체 볼 때 돈의 방향은 이게 불투명하지 않고 투명해지는 거죠. 그건 분명해질 거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로 어떻게 해서 그럼 인류 전체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 돈의 시작점을 언제로 두고 볼 거냐. 그래서 돈이 어떻게 걸어왔느냐를 봐야 돼. 그래서 보고 2012년이라고 하는 기점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2012년 이렇게 갈라지는 곡선이 서로 붕괴되는 위치를 2012년 봤으니까, 요 앞에 있었던 2012년까지의 돈의 흐름을 우리 인류사 전체 통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2012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돈이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경제라는 이 요소가 인류사 전체에서 나타나지 못했다. 그 앞에는 돈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인류로서 이념적으로 서로 간의 가족적인 개념, 또 그런 인류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개념이 2012년부터 형성을 시키려고 지금 애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는 인류를 서로 인식하고 이웃나라와 내 나라가 서로 인식하는 데는요, 그땐 정치적인 요소죠. 정치적인 요소. 소위 말하는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상대방 나라하고 전쟁에서 뭔가 시비를 걸고 싸워야 우리가 이쪽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상대방 나라를 알고 그 나라 어떤 나라다 하고 전쟁하다 보면 서로 간에 역사적인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하고 전쟁이 어떻게 했다, 그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보고 그 나라와 그 나라까지가 이런 형태로 서로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만났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청일전쟁, 또 우리나라에서 러일전쟁, 2차 세계대전, 이런 각 나라에 있는 큰 전쟁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가족에서의 범위를 한 단계 멀리, 한 단계 높이 가는데
지금은 돈을 통해서 가족, 국가라는 개념을 받지만 조금 전만 가면은 전쟁이죠, 전쟁. 그걸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또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나타날 시대를 전 사회가 정치 형태는 어떤 형태냐? 왕족이죠, 왕족. 왕이 통치했다. 즉, 제국이 통치했다. 제국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왕이 통치했다 하는 그런 시대를, 하나의 국가의 어떤 이 큰 어떤 스케일, 그런 큰 스케일을 한 어떤 권력이 한 군데서 집약해서 나올 적에, 이런 우리가 제국이라 그러고, 또 한편은 왕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변작, 그때 되면 그 당시에 돈은 이런 전쟁 물자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서의 돈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돈이 수면에 오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돈하고 어떤 전쟁 물자하고 같이 가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돈도 필요했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어쩌보면 통치력이 더 필요했겠죠. 통치 수완, 여러 가지 통치적인 장치, 이게 더 필요했을 때 돈은 그게 하나의 수완으로, 하나의 그 보조적인 역할이 있었다. 그럼 조금 더 앞에 가면, 조금 더 인류를 조금 더 앞에 가면, 봉건시대는 봉건시대. 이런 일종의 귀족 단위로 가려가지고, 서양에서는 귀족 단위로 가지고, 동양에서는 봉건, 즉, 시족, 하나의 가문 중심으로 해갖고 큰 도시를 이루고 이럴 적에는, 그때는 주로 힘이 뭐냐니까 개인이 가지는 전쟁이 아니고, 그때는 개인이 가지는 노동력이 하나의 재산이고 힘이잖아요. 그게 사람 수를 얼마나 많이 데리고 있느냐, 생산해지는 물자가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소위 그거 갖고 작업자족이 되느냐, 작업자족이 되지 않느냐, 땅에서 나는 물자, 먹는 거, 이것에서 유통되는 것이 최고의 어떤 힘이고, 그것이 서로 간에 비교해보는 내용이죠. 그럴 때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그냥 있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 가지고 동일하게 먹을 수 있는 단위, 이것이 가족이잖아, 가족. 그것이 국가가 되기도 하고, 부락이 되기도 하고, 마을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전쟁보다도, 그건 전쟁이 큰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그때는 나타난 땅에서 나는 물자, 땅에서 나는 물자가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죠.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그때는 돈은요, 거의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일서 전체를 걸쳐서 2012년이라는 개점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변천이 되어 왔느냐. 근데 2012년 이후 지금으로 되어지는 데는 돈을 뺄래야 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빼버리고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돈을 빼버리고 어떤 걸 하겠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도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람 죽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제력이, 좀 돈의 유통에서 이 경제력이 어떻게 될까? 요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땅 뺏기는 거, 이것도 걱정 안 해요. 땅을 뺏긴다, 안 뺏긴다, 이게 걱정하는 거고, 그동안에 생성되었던 이 경제력이, 단위 국가, 단위 사회 안에 생성된 이 경제력이 어떻게 영향받아서 이게 되어질까? 이게 전쟁 일으키면 이득일까? 전쟁 당하면 손해일까? 요래서 지금 이걸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판국이라. 이런 때에 이들은 막연시 옛날에 걸어온 대로 하나의 방향에서 돈이라는 요소가 이제 부각됐는데 그대로 놔둘 거냐? 그냥 그대로 놔둘 거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가만히 있는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족이 생생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국적이 얻어진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돈은 벌려가면 벌어진다. 이거 자세하고 똑같아요. 절대 내하고는요, 관계없는, 돈도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럼 가족도 없는 사람이 되고, 국가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밑바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도 없기 때문에, 가족도 없기 때문에, 이런 유랑방하는 사람들이 인류 사이에 그냥 하나의
불황배 계통으로 해갖고 남는, 아까처럼 이야기했지만 노인이 어떤 천대되는 요소가 아니고 그것이 이슈가 되어야 될 게 아니고 이제는 인류사의 전체가 이런 국가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런 어떤 집단들이 막 이합집산으로 모여가지고 문제만 자꾸 일으키고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해가 해를 끼치는 행동만 나타나는 이런 요소가 된다. 지금 그런 게 우리가 보잖아요. 유럽 쪽에서. 과거에 유럽의 그 찬란했던 역사에 비하면 지금 완전히 유럽이 이거는 뭐라 그러면 좋겠어요. 이건 동네 아주 난민촌도 아니고 말이야. 유럽 전체 그런 거예요. 유럽 전체가 느낌이. 그게 전 인류에 그런 영향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간다니까. 여기 우리가요, 분명한 걸 하나 제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뜻이 아니다. 인류 전체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바른 뜻이 아니다. 분명히 여기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해결점을 가지고 전 인류가 뭔가는 합심해야 된다. 즉, 전 인류가 가족 단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는 하나의 인류사의 획기적인 어떤 이정표.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것이 뭐냐면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야. 1945년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예를 송칭해서 2000년 역사라고 하자. 1945년이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아까 그랬지만 돈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나라마다 전 인류가 막 바뀌어오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은 역사에 2000년 역사의 가운데 어느 나라와도 관계없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2000년 동안 그래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1945년에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탁 세워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지. 전혀 없던 나라는 아닌 거예요. 2000년 동안 없었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공백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역사가 없었던 인류사 전체에서 공백을 나타냈던 그 기간은 2012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돈, 가족, 국가라 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인류가 아까 6가지, 7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 전체의 한 가족 되어지고 인류 전체가 어떤 평화로운 어떤 방향을 나아가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이 전도로 갈 때 이걸 알리는 것이 전도로 갈 때 이스라엘의 위치는 도대체 뭐냐? 고민해야 될 내용 아니야. 그냥 우연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형성되었다. 지금 이 가는 방향하고 전혀 그동안에 아무런 영향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향이 없는 국가다. 이렇게 봐버리면요, 이스라엘 2000년 공백에서 1945년에 나타난 이 일은 오늘 우리가 2012년을 보내기 때문에 분명히 1945년을 봐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바꾸고 이제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런 인류사에서 표시를 안 엮고 그냥 지나가 버려.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런 실수 때문에 지금 현재 돈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모든 것이 100% 안 맞다라고 장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